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시간에는 경영 정보 시스템의 개요와 정보 시스템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MIS 경영 정보 시스템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영 정보 시스템 그러면 MIS라고 얘기했는데 이 단어가 쉽게 잘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말을 구성하고 있는 낱말들을 쪼개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하면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밥 그러면 뭡니까? 김으로 만든 밥이 될 것이고, 돌다리 그러면 다리인데 돌로 만든 다리가 되겠죠. 감나무 그러면 나무인데 감이 열리는 나무가 될 것이고, 맨발 그러면 발인데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을 의미하겠죠. 뭐 우리가 늦잠 그러면 잠을 자는데 늦게까지 자는 잠,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영 정보 시스템을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낱말 하나하나를 쪼개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럼 경영 정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는 경영이라는 단어와 정보라는 단어와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단어 하나를 이해하고, 정보라는 단어를 하나 이해하고,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하나 이해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매니지먼트, 즉 경영과 인포메이션, 정보, 그리고 시스템, 우리말 그대로 시스템을 해서 되죠. 이 세 개의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경영 정보 시스템이란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니지먼트란 말의 단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영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될 것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영이란 단어를 쉽게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영 그러면 경영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옛날에는 뭐 수익 창출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는 고객 만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최근에 와서는 고객 감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목적, 조직의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계획, 실행, 통제의 과정을 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으로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획, 실행,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경영 정보 시스템의 큰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낱말 하나인 경영에 대해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제가 이해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정보는 무엇인가와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나오는 정보의 질적 조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정보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로 정보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바로 이 데이터가 있어야 정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생기면 그 다음에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지식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생기고 나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스킬,
능력, 기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바로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스킬과의 관계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4개의 단어를 다시 한번 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라는 것은 무엇이냐? 데이터는 바로 자료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자, 자료라는 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가공되지 않았어요. 그냥 존재할 실체 자체, 팩트 자체가 바로 데이터인 것입니다. 자, 가공되지 않은 사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예를 든다면 제 키가 만약에 뭐 170이다. 우리 경영학과 교수님들의 키가 이렇게 조사해 보면 키가 딱 있는 사실대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결합하게 되면 쭉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평균이 175다. 아, 그렇다면 뭐 서울에 있는 다른 S대의 교수들보다 키가 어떻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자료 하나하나 박유동 교수의 키, 그 다음에 또 A 교수의 키, B 교수의 키, 이 키 자체가 바로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정보는 뭐냐? 이 정보는 이 자료, 데이터를 의미 있는 유용한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즉, 앞에 얘기했던 데이터를 가공한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필요에 의해서 문제 해결에 유용한 형태로 가공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예를 든다면 키를 갖다가 뭐 키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뭐 쉽게 우리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경영학과 교수님들 키를 다 하나씩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하나하나는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 합쳐서 평균을 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 숭실대 경영학 교수님의 키라는 정보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공을 했죠? 평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은 팩트이고 정보라는 것은 그 팩트를 어떠한 유용한 형태, 문제 해결의 유용한 형태로 가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되는 날리지는 무엇이냐? 날리지는 한글로 얘기하면 지식이 될 것입니다. 지식.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그 정보를 사용하고 나서 경험이 생겼습니다. 경험을 체계화한 것이 그것이 바로 날리지가 됩니다. 자, 정보를 토대로 경험을 체계화한 것, 그것이 바로 날리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how to use it, 즉 it이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정보입니다.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지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정보와 자기의 오피니언, 주관적 견해, 주관적 어떤 의견이 가미된 것이 바로 날리지다. 날리지에 기반이 되는 건 인포메이션이다. 인포메이션에 기반이 되는 것은 이 바로 이 정보, 데이터이다, 자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it이라는 거 요거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경험에서 나오겠죠. 경험을 갖다가 체계화한 것이 바로 날리지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체계화한 것은 내 혼자 체계화한 것이 주관적으로. 그러면 이와 같은 지식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지식들을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새롭게 지식이 개선돼 나가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라 객관화를 통해서 개선돼 나가서 하나의 새로운 지식이 생긴 것, 그것이 바로 이 스킬이 되는 것입니다. 기능이 생기는 게 기능이죠. 이것은 내 혼자 유용한 것이 아니라 스킬이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지식이 바로 스킬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정보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데이터를 의사결정에, 즉 문제 해결에 유용한 형태로 가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이와 같은 날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경험이 쌓여서 내 주관적인 의견이 생긴 것이 바로 날리지, 지식이 될 것이고, 이 지식이 다른 사람과의 공유를 통해서 새롭게 축적된 객관화된 지식을 갖다가 스킬,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의
개념을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앞에서 정령이라는 개념을 이해했고 정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가 정말 이렇게 문제 해결에 유용한 형태로 가공한 것인데, 문제 해결에 유용한 형태로 가공한 것이냐 안 것이냐? 아니, 나는 가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의사결정에 나중에 봤더니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이것은 제대로 유용한 형태로 가공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유용한 형태로 가공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어떠한 측정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그것이 정보의 조건을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보의 질적 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의 질적 요건. 즉 다시 말해서 정보는 몇 가지, 앞에 얘기한 5가지가 될 것인데 5가지 조건을 최소한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영어로 쓰인 것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로 되어 있죠? ACTOR인데 이것을 갖다가 단어로 읽으면 act가 되겠죠. act는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배우예요. 배우. 그러니까 정보의 질적 조건은 무조건 배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배우냐? 아까치 얘기했다시피 질적 조건의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 표현했을 때 앞글자를 따면 A와 C와 T와 O와 R이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조건을 갖다가 충족해야만 정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ACTOR의 각각의 단어의 앞글자만 딴 것인데, 그러면 그 각각의 단어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라는 앞글자는 바로 영어의 accuracy의 단어의 앞자입니다. accuracy라는 것은 정확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accuracy, 정확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정확성이라는 것은 오류 없이 정확한 정도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보의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과 부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체온을 잴 때 몇 도, 36도, 30도 얼만큼 정확하게 쟀느냐, 그것이 바로 정확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음에 C자, ACTOR에서 C자는 바로 completeness입니다. completeness. 즉 완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완전성. 자,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내용과 형식면에서 적정량의 자료를 지니고 있는가의 정도입니다. 내가 이 자료를 써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더 이상의 자료가 필요한데 1년치 자료가 필요한데 한 달치 자료밖에 없어요. 한 달치 자료는 분명히 정확한 자료인데, 정확하게 측정을 한 자료인데 1년치 자료가 필요한데 한 달치 자료밖에 없다면 그것은 정보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ACTOR의 T의 약자입니다. T는 뭐의 약자냐면 timeliness입니다. timeliness라는 것은 적시성이랍니다. 적시성. 우리가 속담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경우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든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또 내가 배가 부른데 빵 한 조각 주는 건 아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정보가 제공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그 정보가 필요한데 이 시점이 지나고 나서 그 정보는 필요성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타임리스라는 것은 정보의 시간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정보는 시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예를 든 것처럼. 자, 그래서 의사결정이 행해지는 이 시점, 그 시점에서 정보의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점점점 떨어지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가치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정보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즉시에 필요한 시점이 제공되어야만
가장 가치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CT-OR에서 A와 어큐러시와 컴플리트니스와 T인 타임리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정보가 정보다우려면, 정보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완전성이 있어야 되고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O와 R의 약자는 무엇일까요? O는 바로 이 O는 오브젝티비티입니다. 오브젝티비티. 즉 객관성을 합니다. 객관성. 자,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자기 주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더욱 최근에 와서는 다양성이 중요시되는 시점에는 그 객관성이라는 게 상당히 결여될 가능성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즉 객관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보가 주관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다고 옳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그 정보가 자기 주관에서 생성된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똑같은 물체를 여자가 보는 경우와 남자가 보는 경우, 어른이 보는 경우와 아이들이 보는 경우, 그 생성되는 정보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객관성이라는 것은 바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 정보라는 것은 정보의 생산자나 사용자의 특정 의도에 따라 정보가 주관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보가 적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합성. 그 다음에 정확성도 가지고 있고 적시성도 갖고 있고 뭐 완전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사실인데 그것에 의해서 아무리 그 정보가 정확한다 하던들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즉 모래 위에 세워진 건물하고 똑같겠죠. 사상 누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객관성 상실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때 얘기했던 정확성이 있고 적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걸 다 모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걸 갖다 바로 오브젝티비티, 객관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정보로서의 대접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A. accuracy, 정확성. C. completeness, 완전성. T. timeliness, 적시성. O. objectivity,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act에서 마지막 R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relevance입니다. relevance의 R자를 딴 것입니다. R자. 이것은 relative, 즉 관련 이런 뜻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관련성이라는 것은 바로 적합성입니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사건에 맞는 치료약이다. 그 음식에 맞는 레시피다. 이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를 들어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필요한 치료에 필요한 물질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암 치료에 관련된 물질 정보는 적합성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겠죠. 나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의사결정에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암 치료제와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정보, 이것은 관련성이 없겠죠. 이해되셨죠? 그것이 바로 관련성 혹은 적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여기 쓰여진 것으로 한번 읽어본다면
의사 결정이나 문제 해결에 있어 연관된 정도입니다. 정보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연관 정도, 그것이 관련성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 사안의 의사결정에 있어 그 정보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정보가 의사결정에 기하는 정도에 따라 그 적합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했느냐, 그것이 바로 관련성, 적합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것을 왜 저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나요? 아까 전에 경영 정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낱말들의 의미를 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무슨 낱말의 의미를 이해하셨나요? 매니지먼트, 경영이라는 낱말에서 그 낱말 하나의 뜻을 이해했고, 그 다음에는 인포메이션, 정보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무엇이냐? 데이터, 즉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정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정보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냐 안 만들어진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이 5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액트다. 액트는 바로 관련 기준들의 영어의 앞글자를 딴 단어들을 집합한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안 한 것이 무엇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이 분량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